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테이블에서 헤드 부분은 꼭 한 줄만 들어가나요? 아니요, 두 줄 들어가도 돼요. 풋 부분은 한 줄만 들어가나요? 아니요, 두 줄 들어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엑셀 표에서도 한 줄을 더 삽입해서 이 날짜를 어떻게 해요? 괜히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위에 걸 하나로 합치고, 그죠? 어디 갔니 합치는 거, 밑에 걸 쪼개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한 줄이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여기 TR이라고 하는 아이는 가로줄 행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발음이 세지? 행을 의미합니다. 그럼 TD는 데이터란 뜻이기 때문에 요거는 셀 하나를 의미합니다. T헤드라고 하는 영역이 있지만 여기다가 이 아이들은 제목 영역입니다 라고 셀을 제목이라 표시를 하나 더 해주는 기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TD가 아니라 NO, 날짜, 제조사, 판매량, 제품 금액은 각 영역의 셀에 대한 제목이니까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뭐라고 바꿔주시면 되느냐? TH라고 쓰시면 돼요. TH. 그러면 짜잔 이렇게 바뀝니다. 선이 없어졌죠? 당연하죠. TH에다가 선을 준 적은 없으니까 또 CSS 올라가서 TH에다가 주어라 라고 언급을 또 하셔야겠죠. 자, 37번째 줄에 TH로 바꾸고 CSS에서도 TH라는 거를 언급을 해서 처리되게.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물은 라인이 모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T헤드라고 하는 아이나 T풋이나 T바디도 한번 살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T헤드라고 하나 잡아서,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T바디라고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노란색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고요. Tfoot이라고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늘색 계통으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죠. 나는 색이 조금 보기 불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는 색깔로 바꿔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결과를 보면 색깔이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공간이 오케이 잘 잡혀 있는 걸 알 수 있죠. 혹시라도 사이 간격을 띄울 수는 없는가 슬쩍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간격을 줄 때는 마진이라는 걸 준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한쪽만 줄 수도 있어요. 마진, 버텀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먹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전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럼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보더, 버텀, 위드, 10픽셀 뭐 보더, 솔리드, 솔리드가 아니래, 스타일, 솔리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선의 두께가 생기면서 공백을 만들 수는 있죠. 따로 선에 대한 색깔과 내용들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정되어 있는 아이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색깔은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꿀 수 있나요? 보더 컬러를
조금 진한 노란색으로 바꾸면 바뀌죠. 근데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거 보시면 아, 저것도 보더를 일단은 색깔을 아니지, 선의 두께를 정리를 한 다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은 기존의 거 그대로 쓰고 아래만 색깔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는 거죠. 이때 만약에 그냥 공간을 띄우는 거예요, 색깔은 필요 없어요 라고 한다면 투명하게 하다 라는 뜻으로 언급하시는 겁니다. 투명을 오퍼시티로 주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트랜스페어런트로 주셔도 됩니다. 단 약간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기법을 나중에 주려고 한다면 그때는 오퍼시티나 다른 걸로 쓰셔야 되는데, 자, 오퍼시티 얘기 나왔으니까 그것도 잠깐 먼저 보고 확인할게요. 투명하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오퍼시티를 얘기를 하시면은 오퍼시티는 조금 위험한 아이입니다. 자, 뭐 색깔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고, 자, 오퍼시티라는 뜻은요, 통째로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은 100%지만 실제 쓰는 거는 퍼센티지를 안 쓰고 1이라고 써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 보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반투명하게 색깔 줘야지 T 헤드를 투명하게 하는 게 아니라 T 헤드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0 하면 얘네들은 내용은 살아있지만 투명한 요소가 되는 거죠.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는데 투명도만 준 거예요. 안에 내부나 자체적으로 투명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색깔 자체만 투명하게 하실 거라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트랜스페어런트로 주거나 아니면 RGBA를 통해서 투명도를 주셔야겠죠. 자, 방금 보셨던 형태처럼 이 보더나 몇 가지를 세팅을 하시려면요, 명확한 몇 가지 제약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테이블에서는. 또 TR이라고 하는 아이는 사실상 이 보더에 대한 아이는 전혀 먹지 않습니다. TR은 보더가 없어요. 나머지 때문에 이 보더 컬립스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써준 것 뿐이죠. TR에다 색깔 넣으면요, 색깔은 또 먹어요. 굉장히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다양하게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제약들과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은 이 사이에 공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쓱 한 줄을 더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아무것도 안 써요. 아무것도 안 쓰고 이 아이의 높이값만 설정을 해가지고 공백을 만들어 버리는 효과를 주는 일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씁니다.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위에 공백을 준 거고, 뭔가 좀 불합리하죠? 왜 안 쓰는 태그를 왜 굳이 이렇게 다 디립디립 써야 되느냐. 엑셀의 개념하고 똑같다고 얘기 드렸어요. 엑셀에서 중간에 공백을 띄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존재는 해야 돼요. 존재는 하되 내용물들만 지워서 이렇게 쓰잖아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갔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얘네들은 셀을 제가 병합시킨 버튼 누른 거고 얘네는 병합을 아직 안 한 거고. 그럼 얘네도 병합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병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곳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5개를 하나로 만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스팬 태그를 쓰겠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 사이에다가 콜 스팬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콜은요, 컬럼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컬럼, 이거 단, 이 단들을 뭐 하겠다? 합쳐주겠다, 이 뜻이에요. 아니 그럼 세로로 합쳐지는 거지 왜 가로로 합쳐져요? 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의 셀이 있다면 셀에 이 세로 사이를 날려서 하나로 합치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워요. 콜 스팬. 왜? 그 위아래로 합치는 게 있거든요. 로어라고 하잖아요. 로어 스팬 이라고 외웁니다. 그럼 로우 스팬은 위아래로 합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콜 스팬은 좌우를 합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실제 용어는 컬럼은 세로를 말하는 거고 로어는 가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콜 스팬이라고 딱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몇 개? 5개니까 5. 5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나머지 4개는 지우세요. 그럼 이 한 개가 본인을 포함한, 본인 자신을 포함한 5개 치를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엑셀에서 얘기하는 셀 병합이 이거예요. 엑셀에서 말하는 셀 병합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쭈루룩 되어졌죠. 나머지 여긴 뭐 나중에 디자인해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1-1과 2-1을 합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로로 합치는 건 콜 스팬이고, 그죠? 위아래는 맞아요. 로우 스팬. 몇 개? 2개. 그럼 뭐합니까? 밑에 있는 하나는 삭제. 삭제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합쳐지게 되겠죠. 개수 잘 보세요. 이 넘버링 제가 괜히 쓴 거 아니에요. 실제 태그는 밑으로 쭈루룩 배치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지금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합쳤으니까 아래 거 필요 없거든요. 만약에 여기 밑에 거를 여러분이 지우지 않으시면, 자, 지우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아래는 위에서 한 개를 더 맞는 거기 때문에 얘는 5개가 아니라 6개가 되는 거예요.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다 6개로 바뀌는 거죠. 개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럼 괜히, 자, 저는 중간에 여기 3-2, 3-3, 4-2, 4-3을 합치고 싶다. 4개를 하나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가로로 2개 합치는 거니까 콜 스팬을 2개. 그럼 옆에 있는 거 하나는 지우면 되겠죠. 본인을 포함한 거예요. 그럼 합쳐지는 만큼 나머진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위아래 다시 로우 스팬 몇 개? 2개. 그럼 아래에 있는 2개는 지워주겠죠. 자, 코드가 점점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합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법을 이용해서 과거의 홈페이지는 만들어졌었어요. 이대로. 즉
하나의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셀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수백 개의 셀들을 합쳤다가 잘랐다가 합쳤다 잘랐다가 하겠죠. 엑셀에서 하나의 셀을 쪼개는 방법은 없잖아요. 칸이 모자르네? 그럼 세 개를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다시 재조정하고 다시 만들고. 굉장히 홈페이지에 짜기가 힘들었겠죠. 2015년까지는 그렇게 썼어요. 우리나라에선. 그래서 아무도 HTML을 공부하려고 생각을 안 했고,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했냐? 포토샵을 열심히 만들면 포토샵에서 내보내기 버튼 딱 누르면 테이블 코드로 자동으로 변환해서 내보냈죠. 그리고 그거를 드림위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대충 이미지 수정하고 링크 수정하고 끝. 코드가 잘 되든 못 되든 전혀 관심 없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아니다. 왜 표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짜느냐. 그래서 변화를 일으켰죠. 표준에 맞게. 2014년에 제정된 웹 표준에 의해서 완전하게 탈바꿈되기 시작했고, 표는 더 이상 웹페이지가 아니라 어떤 기본 구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진짜 표의 역할만 하게끔 되게 바뀌었습니다. 콜스팬과 로우스팬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하고요. 이외에도 사실 표를 사용하는 기능들은 굉장히 많아요. 접근성을 어느 정도 처리하기 위한 방향성, 글을 읽어야 되는 순서 방향을 알려주고 처리하는 기법도 있고요. 또 쭉 수직 구성으로 해서 디자인한 게 없잖아요. 다 가로 구성이잖아요.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처리하는 콜그룹 같은 개념도 있습니다. 그냥 버리세요. 그것까지 신경 쓰면 테이블 코드 지저분하게만 하고 하나도 이해 안 가고 어렵게만 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공부하신 거예요. 네.